풀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3차 함수, 자, y 자, 이런 그래프가 두 점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b, 2, 6, 두 점 a, b를 이은 선분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 값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그치? 자, 먼저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을 한번 구해보면, 자, 기울기가, 자, 2 마이너스 2분의, 자, 6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분모가 4가 되고, 분모가 8이 되므로 기울기가 2. 자, 그리고 한 점 B를 잡을까요? 자, 기울기가 2고, 한 점 2,6을 지난다라고 해서, AB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자, y 이꼴 기울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6 하면 되겠지. 자, 따라서 y 이꼴 2x 더하기 2가 되겠다. 그렇지? 자, 그리고 주어지는 3차 함수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일단 직선 AB하고 3차 함수가 만난다. 즉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즉 3차 함수의 y값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 하고요. 그리고 직선 AB의 y값, 즉 2x 더하기 2가 같다라는 x에 대한 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잖아. 단, 자, 직선 AB를 보면 직선 AB가 있는데, 자, 요런 직선 AB가 있는데, 여기가 점 A고요. 자, 여기가 점 B가 되겠죠. 그래서 X 범위만 보면, 자, 점 A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고요. 자, 그 다음 점 B의 X 좌표가 2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해서 2까지다. 즉,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다. 자, 이렇게 X의 범위를 제한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 X 범위 내에서 자, 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조건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한 정수 k 값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자, 주어진 요 방정식에서 자, 이렇게 할까요? 우변에 좌변에 있는 k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k라고 두고요. 우변에 있는 2x 더하기 2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자, 결국 좌변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때 여기 좌변에 있는 요 3차식을 fx라고 잡으면, 자, 요 문제는 y 이꼴 fx 3차 함수 그래프와 y 이꼴 마이너스 k라는 상수 함수가, 자,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교점에서 만나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그래서 fx 개형을 알기 위해서 도함수로 보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3으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소괄호 안에 2차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더하기 1, x 빼기 2,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됐지? 자, 따라서 자, f 프라임 x 부호를 보기 위해서 개형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절편이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 2가 되겠지. 따라서 fx는 증가, 감소, 증가. 자, 이렇게 증감이 이루어지겠네. 따라서 x 이꼴 마이너스 1인 지점, 다음 x 이꼴 2인 지점 해서 증가하다가 극대값 같고요. 감소하다가 극소값 같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개형이 fx의 개형 되겠지. 자, 근데 x가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거든. 자, 여기가 x 이꼴 2니까 자, 여기까지가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x 이꼴 2일 때, 자, x 이꼴 2일 때 그럼 함수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f 마이너스 2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 fx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1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14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됐지? 자, 마이너스 4가 되고, 다음 자 f2일 때 값을 봅시다. 극소값 f2일 때 f2를 넣으면 자 8 그리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될 거 아니야. 따라서 8하고 여기 마이너스 8 소거되니까 마이너스 12.
자, 2일 때 함수값이 더 밑에 존재하죠. 그치? 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자, 2일 때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냥 2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x가 2,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서 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는 이런 개형을 갖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6 빼기 2가 되겠네. 따라서 자 6에다가 마이너스 3을 빼니까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3. 자 통분하면 2분의 6 빼기 3에서 2분의 3이 되겠네. 됐지? 저희가 2분의 3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자 2까지 fx는 요 굵게 칠하는 요 개형을 갖고요. 자 그리고 y꼴 마이너스 k. 자 y꼴 마이너스 k가 상수함수로 지날 때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기 위해서는 자 요렇게 되면 한 개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4. 요때 두 개의 교점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k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넣었을 함수값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커야겠지. 그거랑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 개를 갖다가 2분의 3, 2분의 3이 되는 순간 한 개니까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k가 작아야겠지. 그치? 따라서 양변 음수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정수 k는 4, 3, 2, 1, 그리고 0,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까지 되겠지. 따라서 총 몇 개? 2개, 여기 4개에서 총 6개가 정수 K가 존재하겠다. 따라서 정답 6 되겠다. 선택지 5번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차 함수 fx가 1차항의 상수항에 각각 미지상수 ab가 포함되어 있네. 자, 다음 가나다 조건을 만족할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제곱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가조건 보니까 3차 함수 fx가 x 이퀄 알파와 x 이퀄 베타 지점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그치? 자, 물론 조건은 하나 더 달아주면 좋겠죠. 물론 단 알파와 자, 베타가 다르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그치? 하지만 필요가 없는 이유는 또 있죠.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기만 하면 무조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거든. 그치? 자, 그래서 극값을 가지니까 즉 가 조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자 f 프라임 알파가 0이고요. 그리고 f 프라임 베타가 0이 될 거 아니야. 이 사실은 어차피 f 프라임 x 한번 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6x 마이너스 a인데 요 f 프라임 x가 2차식이므로 이꼴 제로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뭐다? 알파하고 베타가 되겠지.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또 적어볼까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a. 자, 이렇게 되겠지.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나 조건 볼까요? 극값의 두 점, 알파, f 알파와 베타, f 베타의 중점은 마이너스 1,0이다. 그 말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눈 값이 중점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자, f 알파, f 베타의 합의 절반, 2로 나눈 값이 제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요 등식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의 식과 같죠. 그리고 두 번째 요 식에서 양변 2로 곱하니까 자, 따라서 f 알파 더하기 자, f 베타가 제로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다. 됐지? 자, 따라서 이 식부터 먼저 적용을 시켜볼까요? 그래서 fx, x 자리에 f, 알파를 집어넣고 베타를 집어넣어서 합이 제로다라고 식을 만들어보면 자, 먼저 알파 넣으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3알파 제곱 빼기 a 알파 더하기 b고요. 밑에다 쓸게요. 자, 플러스 베타 대입하면 베타 세제곱 더하기 3베타 제곱 마이너스 a 베타 더하기 b의 값이 제로가 된다라고 식을 쓸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할까요? 자, 여기 알파 3승, 베타 3승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세제곱에다가 빼기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과 같죠. 자, 거기다가 자, 요 부분 자, 3으로 묶어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빼기 2 알파 베타 해주면 그 값이 같고, 그리고 요 부분은 자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더하기 요 부분은 2배의 b 값이 제로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고, 자, 알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a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부분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다음, 자, 알파 베타. 자, 여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a가 되겠지. 여기 a가 되고요. 자, a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그리고 더하기, 자,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여기가 4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a이므로 이거 4 더하기 3분의 2a. 자,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그리고 빼기, 자, a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가 되고요. 더하기 2b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2a가 소거될 거고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12에다가 8을 빼니까 4가 되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2a가 되겠지. 플러스 2a. 그리고 플러스 2b 이꼴 0. 자, 따라서 2a와 2b의 합이 마이너스 4이므로 따라서 양변 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조건이 하나 있죠. f 프라임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3이래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마이너스 2거든. 따라서 우리가 구해놓은 여기 f 프라임 x 자리에 마이너스 2,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은 cb가 되고요. 마이너스 cb 마이너스 a 값이므로 마이너스 a인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3이 되지.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가 있네요. 그치? 자, a 값이 마이너스 3이므로 아래식에서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따라서 b의 값은 1이 되겠네. 따라서 자, a 값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가 되고요. b의 값이 1이었죠. 따라서 제곱하면 1. 그래서 9 더하기 1 해서 정답 1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차 함수 fx가 서로 다른 세 실수 abc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양수죠. abc의 대소관계 이렇게 주어졌다. 그리고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자, 가나 조건 볼까요? fa 이꼴 fb 이꼴 fc 이꼴 k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abc가 서로 다른 세 양수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나? 자,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였다면, 자, 지금 fa 값 그리고 fb 값 서로 다른 세 양수 abc에 대해서 fa 값, fb 값, fc 값이 모두 k라는 상수값으로서 같대요. 자, 그 말은 3차 함수가 자 요렇게 되거나 그쵸. 자, 요렇게 된 단조 증가하는 함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죠. 그치. 서로 다른 세 실수 여기 a, 여기 b, 자 여기 c에 대해서 높이가 같을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치. 어디를 abc를 서로 다르게 잡더라도 함수값이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fx는 그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먼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였다면 자, 요런 개형의 fx일 거 아니야. 자, 요렇게 fx가 될 거 아니야. 요게 fx가 될 거 아니야. 그에 대해서 만약에 원점이 여기서 0이 여기서 답시다. 그럼 여기 요렇게 극값과 극값의 사이에 지나가는 여기에 y 이꼴 k가 있어야겠지. 자, 그때 여기가 a인 지점 x가, 여기가 b인 지점, 여기가 c인 지점 되겠지. 자, 또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자 요런 개형의 fx가 그려질 거고, 만약에 여기에 x 이꼴 0이 있었다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y 이꼴 k였다. 그러면 자, 요 지점에서 a를 가지고, 자, 요 지점에서 b를 가지고, 자, 요 교점에서 c를 가져야만이 가조건을 만족하겠죠. 됐지?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fx의 양수였다면 자 볼까요? 자, 봅시다. 자, 기억부터 먼저 그냥 해결할까요? 자, 기억 보니까 f'a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양수가 될 거고요. 다음 b에서는 음수가 되고 c에서도 양수가 되니까 이때는
f 프라임 a 곱하기 f 프라임 b 곱하기 f 프라임 c의 값이 어떻게 나와? 양수, 음수, 양수니까 음수가 나와서 기억이 참일 것 같지만 fx가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경우를 보면 f 프라임 a가 f 프라임 a가 음수, 그리고 f 프라임 b는 그림에서 같이 양수, 다음 f 프라임 c는 음수가 되겠지. 따라서 이때는 양수가 되거든.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기억은 거짓 되겠죠. 됐지? 자, 기억을 그냥 해결해 버렸고요. 나 조건 한번 볼까요? 자, f 프라임 x 이꼴 제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인 지점, 즉 극값의 x인 지점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은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돼 있지. 자, 그 말은 이 말이지. 자, f 프라임 x 이꼴 제로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이 말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 보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이 6이면으로 이제 가정이 시작하거든. 보고 보니까 6이면. 자, 그때 ABC 합이 9냐? 니은에서 물어봤고, F 프라임 6이 0이냐라고 물어봤지. 자, 그럼 물론 이제 앞에서 두 개의 그래프, 그림 상황에서 알파 베타를 극값인 X 지점을 표시할 수 있지만, 니은 디귿 선택지를 보니까 왠지 식으로 풀어줘야겠지.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 값 나오고, ABC 값 나오고, F 프라임 6이 나오니까. 따라서, 자, 식으로 잡아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3참수 fx를, 자, 이렇게 할까? px 세제곱 더하기 qx 제곱 더하기 rx 더하기 s. 자, 이렇게 잡을게요. 단 3참수이므로 p는 0이 아닌 상수가 되겠지. 실수가 되겠지. 자, 따라서 이제 미분해 봅시다. 자, f 프라임 x는, 자, 3px 제곱 더하기 2qx 더하기 r. 자, 이렇게 식으로 표현될 거고요. 나 조건에서 f 프라임 x 이꼴 제로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 여기에 f 프라임 x잖아. 자, 여기에다가 자, 이꼴 제로를 해준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은 마이너스 3p분의 2q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곱은 알파 베타 곱은 3p분의 r이라고 일단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봅시다. 니은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요 값이 6이면이라고 했죠. 따라서 요 등식에서 자 2로 나누어 주고 마이너스 3p를 곱하면 따라서 q의 값이 마이너스 9p가 됨을 알 수 있지. 즉 니은이든 디귿이든 가정에서 q 값이 마이너스 9p이면 이라는 가정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니은부터 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9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됐지? 자, 아까 a, b, c는 뭐라고? fa, fb, fc 할 때 서로 다른 세 양수. 자, 이런 대속관계를 가지는 a, b, c라고 했잖아. 자, 그 세 양수, 서로 다른 세 양수의 합이 9입니까? 물어봤거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다시 가로 돌아가서요. 자, 요 다시 가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fx 이꼴 k라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 즉 따라서 fx 마이너스 k 이꼴 제로라는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양근이 a, b, c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지? 자, 따라서 자, 우리가 fx를 이렇게 px 세제곱, qx 제곱, rx 더하기 s라고 잡았잖아. 그치? 자, 그 말은, 자, 이렇게 하겠지. px 세제곱 더하기 qx 제곱 더하기 rx 더하기 s 마이너스 k 이꼴 0이라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양근이 a, b, c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p분의 q와 같다. 자, 근데 이제 q 자리에 마이너스 9p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p분의 마이너스 9p를 대입하고 3차함계수 p는 제로가 아니므로 약분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결국 9라는 상수값으로 떨어지게 되겠지. 따라서 선택지 니은은 정답 되겠네. 그래서 참 되겠지. 니은은 동그라미. 다음 디귿 한번 봅시다. 알파 베타 6이면 여전히 q의 값이 마이너스 9p이면 f 프라임 6의 값이 제로입니까? 물어봤지. 제로 0입니까? 물어봤지.
됐지? 자, 따라서 F'6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 F'(x) 자리에, 자, F'6을, 여기 36 곱하기 3하니까 108. 자, 108 곱하기 P에다가, 여기 X 자리에 6 넣으면은 더하기 12Q 더하기 R 나오지. 자, 그때 요 Q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9P를 대입하면, 다시 쓰면 108P가 앞에 있고요. 12 곱하기 9하니까 108. 마이너스 108P가 되고 R은 더해져 있죠. 자, 이렇게 소거되니까 결국 F'6은 R이라는 값이, 자, F'6의 값이 R이라는 상수값으로 나오죠. 자, 그 값이 0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따라서 그냥 그게 0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죠. 따라서 디귿 거짓 되겠다. 따라서 항상 옳은 값은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선택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렇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정의된 연속함수 fx가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가나 모두 가 보니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나는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자, 그리고 가나 모두 이제 부등식, 항상 이제 만족하는 절대 부등식이 주어졌죠. 자, 그때 f'5의 값을 구하라. 즉 5에서의 미분 계수값이 존재하니까 물어봤겠죠. 자, 그러면 자,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연속 함수라는 조건밖에는 안 줬거든. 자, 그리고 가나에서 모두 임의의 실수 x,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절대 부등식을 줬거든. 등식이 아니라, 항등식이 아니라.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일반적으로 f'x가 존재함을 보인 다음 x 자리에 5를 대입해서 5에서의 미분계수값 f'5를 구하겠다. 됐지?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5에서는 미분 가능, x 이퀄 5에서는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하지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지는 모르거든. 연속함수라고만 했거든. 따라서 실수 전체에서 도함수가 존재한다. 즉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그 x에 대한 식을 찾아서 x 자리에 5를 대입해서 결과값을 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식에서 임의의 실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우리 도함수 정의를 보면 우리가 이렇잖아. f의 x 더하기 h 빼기 f의 x 나누기 h는 0이 아닌 장수죠. 자, 그의 h를 0으로 극한값을 보냈을 때, 0으로 보냈을 때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우리는 f'x라고 두자. 자, 이게 미분, 즉 도함수의 정의잖아. 이 정의를 철저히 이용하게 되거든. 따라서 먼저 자, 요 모양, 자, 우변의 극한의 분자, 자, 요 모양을 먼저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어진 조건식 나에서. 그치? 자, 따라서 임의의 실수에서 x 자리에 x를 그대로 두고요. 나에서 y 자리에 h를 대입하도록 할게요. y 자리에 h를 대입하도록 할게요. 됐지? 자, 그럼 좌변은 자, f의 x 더하기 h가 되고요. 자, 작거나 같다. 자, 우변은 fx 더하기 fh, 다음에 더하기 3xh에 x 더하기 h 빼기 5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여기서 자, 우변에 있는 f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자, f의 x 더하기 h 빼기 fx, 작거나 같다 fh 더하기, 자, 이렇게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3배의 x제곱 h 더하기 3배의 xh제곱 빼기 5라고 쓸게요. 됐지? 자, 따라서 좌변 보니까 자, 요게 우리가 f'x 정의 극한 등식에 여기 분자에 해당되는 모양을 만들어냈죠. 됐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첫째는 부등식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둘째는 우변에 fh가 있잖아. fh에 대한 식을 찾아내겠지. 그래서 먼저 우변의 fh에 대한 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건식 가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잠시만 와서요. 가에서 x 자리에 이제 뭘 넣는다? h를 넣게요. 됐지? 가에서. 따라서 fh가 완성되고, 근데 또 부등식이지. 작거나 같다 h 세제곱 더하기
2H 더하기 5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 요 부등식을 보고 모든 실수 H에 대해 성립하니까 다시 금방 찾은 부등식으로 와서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우변에서 FH가 작거나 같으니까 FH 자리에 H 세제곱 더하기 2H 더하기 5를 넣고요. 자, 뒷부분은 그대로 더해줄게요. 3X 제곱 H 더하기 3XH 제곱 마이너스 5. 자, 그리고 뒷부분은 그대로인데 FH 대신에 자, 요 부분을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우변의 요 부분이 다시 작거나 같다. 요 부분이 되겠지. 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맨 왼쪽에 있는 우리가 fx 더하기 h 빼기 fx가 작거나 같다. 요 부분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 플러스 5, 마이너스 5를 지우고요. 자, h 묶어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h 제곱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 h 제곱에 대한 거니까 플러스 3x가 남고요. 다음 h가 있는 게 여기하고 여기니까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지?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나요? 자, 여기까지 왔죠? 잠깐만요. h 제곱에서 3x 맞고요. h 1창에서 3x 제곱 맞죠? 자, 이렇게 식이 완성되겠죠. 그치? 자, 다음에 일단 자, 요렇게 식이 완성됐고, 자, 요거를 네모를 하나 딱 쳐놓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 부등식인 게 문제라고 했잖아. 그치? 부등식이란 게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는 좌변 똑같고요. 자, 우변도 똑같았다고 칩시다. 우변도 똑같은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런 결론을 어디선가 얻을 수 있다면, 좌변의 요 식이 위에서는 작거나 같다고 아래에서는 크거나 같다거든. 모든 실수 xh에 대해서. 자, 그러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다? 이런 결론이 내리겠지. fx 더하기 h 빼기 fx는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요식. 그치? 요식.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다. 이 말이야. 됐지? 자, 이 아이디어를 쓸 거거든. 그럼 이제, 그 아이디어를 쓰기 위해서 다시 조건식 나에서. 자, 보세요. 조건식 나에서 이제 오른쪽 시작할걸? 조건식 나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는 x는 그대로 두고 y 자리에 h를 넣었거든. 자,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x 자리에 잡으세요. x 자리에 x 더하기 h를 넣고요. y 자리에 마이너스 h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물론 x 더하기 죄송합니다. 자, x 더하기 y는 자리에 뭘 넣으면 돼? 요 두 개를 더하니까 x가 되겠지. 즉 좌변의 fx 더하기 y가 자, fx가 될 거고요. 작거나 같다. 자, 우변의 fx가 fx 더하기 h가 되고요. 다음 더하기 f의 마이너스 h가 되겠지. 다음에 자, 뒷부분은 x 자리에 x 더하기 h가 되고, 자, 그러면 xy는 마이너스 h의 x 더하기 h가 되고, x 더하기 y는 x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되겠지. 3배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배의 xh의 x 더하기 h 빼기 5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자, 요거를 우변으로 넘기면 f의 x 더하기 h 빼기 fx가 되고요. 자, 요 부분을 모조리 좌변으로 넘겨야 되겠죠. 자,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h 되고요. 플러스 3x x 더하기 h 더하기 5가 되겠지. 됐지?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들었거든. 이제 문제는 아까 나왔지만 부등식도 문제고 여기 f-h가 문제지. 자, 그럼 이제 가식을 다시 이용하는 거지. 자, 가식에서 이번에는 x 자리에 마이너스 h를 대입하게 되면 자, f-h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h 세제곱 마이너스 2h 더하기 5가 되겠지. 자, 따라서 자, 요걸 보고 여기서 자, 뒷부분 전개해서 그대로 쓰면 3x 제곱 h 더하기 3xh 제곱 더하기 5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또 있어야겠네. 마이너스 붙여야 될까? 요 부등식에서 양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는 부등호 방향 바뀌지. 그거랑 같다
h 세제곱 플러스 2h 마이너스 5. 따라서 이 부분에 부호를 맞췄으니까 다시 크거나 같다 h 세제곱 더하기 2h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플러스 자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따라서 이게 소거가 될 거고요. 따라서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는 이제 그거나 같다. 자, 요 식을 적어주는데 h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h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x 잠시만요. 여기 h가 빠졌지. 그럼 앞부분 h가 빠졌지. 여기 h가 빠졌죠. h가 빠졌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여기다가 네모 박스를 칠게요. 자, 결론식이. 그럼 이제 요 식하고 요 식, 요 부등식에서 좌변이 어때요? 좌변이 f의 x 더하기 h 빼기 fx로 동일하죠. 자, 그리고 우변도 동일할 겁니다. 자, h로 묶어내고 h제곱 더하기 3xh 더하기 3x 더하기 우변도 동일하거든. 근데 첫 번째 네모에서는 이렇게 작거나 같다. 두 번째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죠. 모든 실수 x, h에 대해서. 따라서 같다 h. 자, h제곱 더하기 3xh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부등식을 자, 이 등식으로 드디어 만들어내죠. 즉, 이 등식은 모든 실수 XH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이때 H가 0이 아니었다라고 전제를 깝시다. 자, 그래서 양변 H로 나눠주면, 자,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가 될 거고요. 맞지? 자, 이들 당연하죠. H가 0일 때는, 그럼 생각해보면 H0이면 우변은 제로고요. 좌변도 어떻게 돼요? fx-fx가 제로. 성립 H0일 때 당연히 성립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H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전제 조건을 걸죠. H가 0이 아니었다면 양변 H로 나누어서 주어진 등식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치? 자, 변화시킬 수 있죠. 됐지? 따라서 좌변의 요 모양은 요런 x와 h에 대한 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됐지? 됐지? 즉 좌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죠. 자, 그러면 좌변, 우변, 양변의 리미트를 봅시다. 자, 리미트 걸어봅시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고 리미트를 걸어봅시다. 그래서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의 h 0으로서의 극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등식은 성립한다. 자, 리미트 h 0 걸어주고, 자, 우변의 식을 그대로 쓸게요. h제곱 더하기 3xh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라고 쓰고, 자, 우변에 집중해보면 여기 0으로 수렴할 거고, 여기 h 때문에 0으로 수렴하고, 3x제곱 더하기 2인데 h 변수 h가 0으로 가분들 어때? 3x제곱 더하기 2에 수렴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우변에서.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요 좌변 리미트 h가 제로 갈 때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3x제곱 더하기 2에 수렴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자, 그런데 좌변의 요 극한값이 도함수의 정의, 즉 f 프라임 x잖아. 됐지? 자, 따라서 f 프라임 x가 존재하고 3x제곱 더하기 2라는 식을 찾게 된다. 즉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 그 도함수는 3x제곱 더하기 2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5에서의 미분계수값 f 프라임 5의 값은 3 곱하기 25, 75에다가 2를 더해서 77이 최종적인 정답 되겠네. 따라서 선택지 5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 y = fx, 즉 f0가 제로라는 정보를 줬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함수 gx가 x가 2일 때 f'이 2가 아닐 때 x-2분의 fx-f이라는 평균 변화율 꼴로 줘줬죠. 자, 그리고 f2가 g2고요. f3이 g3일 때 요 분수식의 값을 구하라. f'3분의 f'10. 자, 먼저 여기 볼까요? 자, G2의 값 써볼까요? 자, F2라는 값이 G2인데, 자, G2를 따라가 보면 2일 때 뭐 같다? F'2와 같대요. 자, 따라서 깔끔하게 쓰면, 자, F2가 F'2와 같다. 자, 이렇게 식을 하나 완성해 놓도록 할게요. 됐지?
됐고. 자, 두 번째 여기 G3이 보이지? 즉 F3이 자, G3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G3이라는 값은 x가 2가 아닐 때이므로 자, 요 x 자리에 3을 대입하니까 분모가 1이고요. 그래서 F3-F2라고 쓸 수 있지. 따라서 F3이 F3-F2와 같으므로 F3을 소거시켜 놓으니까 따라서 F2가 뭐가 돼? 제로가 나오지. 자, F2가 제로니까 요 F2가 있으니까 이꼴 제로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자, 요 네모난 결론식이 완성되죠. 됐지? 자, 여기서 A시당 초원점을 지나는 3차함수 fx에서 f0가 제로고요. f2가 제로고요. f'2가 제로다. 자, 요 사실에 살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f0가 제로면 x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요. 다음 f2가 제로니까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f'2가 제로란 말에서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거든. 자, 따라서 우리가 fx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x-2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더라.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를 제곱차 3차계수라고 둘게요. a가 0이 아닌 실수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렇게 두면 될 것이다. 됐나? 됐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할 거는 여기 프라임과 프라임이 비니까 우리가 도함수로 갑시다. f 프라임에서 곱함수의 미분을 구할게요. 여기 ax를 한 덩어리로 보고 여기 자식을 한 덩어리로 볼게요. 자, 앞에 거 미분하면 a이고요. 자, 뒤에 거 그대로 x-2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ax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2배의 2를 앞으로 뺄까요? 자, 2배의 x-2의 1승 그리고 속미분 x-2의 제곱 미분 해봐야 1이니까 곱하나 마나. 자, 여기서 끝이죠. 여기서 이제 x-2 자, a의 x-2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앞부분은 x-2가 남고요. 뒷부분은 2x가 남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f'x가 자, 요 부분에서 3x-2가 되고요. 앞에 x-2가 있고 앞에 상수 a가 곱해져 있죠. 따라서 f'x가 자, 요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최종적으로 자, 오른쪽으로 가서 자, f'10부터 할까요? 자, 분자 f'10은 자, a 곱하기 8 곱하기 28이 되고요. 자, 밑에 f'3은 자, a 곱하기 1 곱하기 7 되겠네. 따라서 약분하면 여기가 4가 되니까 여기 약분되고요. 8, 4, 32. 따라서 3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주관식이죠. 자, 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t에 대하여 자, 함수 fx가 x가 t 미만일 때, x가 t 이상일 때 각각 4차 함수로 주어졌는데 자, 특징은 이 부분 4차항과 3차항 부분이 같죠. 상수항만 자, t 미만일 때 a, t 이상일 때 마이너스 b. 자, 그리고 문제 맨 아래줄 보니까 양수 ab라는 조건을 줬죠. 그래서 이제 편의상 여기를 1번 함수라고 하고요. t 미만일 때, t 이상일 때 2번 함수로 봤을 때 1번과 2번은 y축 방향으로 병이동 시켰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죠. 자, 그럴 때 자, 함수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t에 따라 최소값이 변하나 본데 근데 그래서 t에 대한 함수 gt라고 하자. 자, 그때 함수 gt가 자, t 범위는 제한시켜줬죠.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인 t에 대하여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ab를 결정해서 합을 구해 달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fx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자, fx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3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부분에 대한 개형을 그려야 되니까 자, y에 대응시켜서 자,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자, y 프라임은 12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자, 12x 제곱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1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따라서, 자, y 프라임. 자, 이 도함수 개형을 그려보면, 저기, x축에 대하여,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제로. 그치?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3차 함수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 그리고 0에서 접하고 이렇게 나가겠지. 따라서,
감소, 증가, 잠시 쉬었다가 증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 자, 여기가 0인 지점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자, 여기 y 이꼴 3x 4제곱 더하기 4x 3승 요 4차 함수는 감소하다가 극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증가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증가, 요런 꼴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요 도함수 부분을 치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 여기가 제로인 지점.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차피 왼쪽에 fx t 미만 t 이상일 때 1번, 2번 함수가 y축 방향으로 완평이동 시켰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니까, 자, 요 함수,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릴까요? 자, 이렇게 좀 지워서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 제로가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아래에다가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극소, 다시 지고로 증가하다가, 잠시만요. 극소 증가하다가 쉬었다가 증가. 자, 이렇게 쉬고 올라가겠지. 그래서 여기를 1번 함수, 여기를 2번 함수라고 할게요. 됐지? 식을 쓸까요? 자, 여기를 y는 3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a가 되고요. 양수 a니까 자, 위로 a만큼 올라갔고요. 양수 b니까 아래로 b만큼 내려갔으니까 2번이 1번보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y 이꼴 3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b가 될 거다. 됐지?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자, 우리가 t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t가 만약에 이 위치에 자, x 이꼴 t가 있었다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자, gt는 자, t 미만 t 직전까지는 1번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극소를 지나서 여기 뻥 뚫리고요. 그리고 이제 2번 함수로 갈아타죠. t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가진 게 fx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이런 fx에 대해서 이제 gt는 t가 이 지점에 있을 때 최소값을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했잖아. 따라서 최소인 지점은 바로 요 점의 위치지. 즉, 요 2번 함수를 따르니까 2번 함수 x 자리에 t를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됐지? 그치. t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 타고 와서 여기 그만 미만이고요. 여기서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요 위치에서 같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2번 함수 x자리에 t를 대입한 게 fx의 최소값 gt가 될 거냐. 자, 그 경계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1번 함수, 물론 이제 t를 자, 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생각하면 되는데, 그 경계값은 위에 있는 1번 요 함수의 극소인 지점, 요 지점이 있죠. 극소의 지점에 접선, 즉 x축에 평한 이런 접선을 하나 딱 그었을 때, 자, 2번 함수와 만나는 교점, 자, 여기가 좀 중요한 위치죠. 자, 요 지금 그림은 자, 그리다 보니까 지금 x 이퀄 제로인 지점과 뭐 겹쳐졌는데, 어차피 a, b 값을 아직 모르니까 요 점, 자, 요 점에 있어서 자, 만약에 요 점 위치에 x 이꼴 t가 있었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fx는 1번 함수를 따라서 t 직전까지는 1번 함수 위에 있다가, 다음에 fx가 t부터는 2번 함수를 따라서 증가하지. 여기 fx거든. 자, 그때 최소값, fx의 최소값은 언제 가진다? 요 바로 1번 함수의 극소값, 요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이렇게 되겠지. 상수함수를 자 y 이꼴 얼마 했을 때 요 얼마 값이 ft 값이 되겠지. t가 이 지점일 때 함수 값이 되겠지. 또는 물론 2번 함수에 넣어도 되지만, 그래서 요 경계값 이후에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t를 이동하게 되면 fx가 자 여기까지 오고, 자 요렇게 그려지니까 최소값이 어디다? 무조건 2번 함수에 t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요 상수값이 되겠지. 즉 1번 함수의 극소값을 최소값으로 갖겠지. 됐지? 자, 따라서 1번 함수의 극소값을 구하자. 그러면 1번 함수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얼마 나온다? 3 마이너스 4 더하기 a니까 a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저기 식을 쓸까요? 여기가 y 이꼴 a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온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gt, fx의 최소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차피, 자, 이제 여기 왼쪽에다 쓸까요? 여기 gt. 자,
GT라고 쓰고요. 자, 그리고 자, 금방 1번 함수의 극속인 지점에서의 접선 y 이퀄 a-1과 2번 함수와의 교점인 요 t라고 뒀는데 요 지점을 그냥 이제 우리 GT를 표현하면서 여기를 K 지점이라고 할게요. x 이퀄 K 지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지. t가 마이너스 1과 k 사이에 있을 때,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 사이에 있을 때, 왜 t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 범위일 때는 최소값, fx의 최소값이 어디를 따른다고요? 2번 함수를 따라간다. 즉 2번 함수 x자리에 t를 대입한 값이죠. 즉 3t 4제곱 더하기 4t 세제곱 마이너스 b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t가 k가 되는 순간, k부터 k 이상이 되면은 뭐가 된다? 1번 함수의 극소값, 즉 a-1 상수값을 갖게 되는지. 자, 그래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GT가 이렇게 되고요. 자, 굳이 그래프를 따진다면 요 오른쪽 그림 바로 아래에다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고요. 자, 여기가 1번 함수의 극소점에서의 접선과 2번 함수가 만나는 지점 x 이꼴 k인 지점이라고 둔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 마이너스 1과 k 사이에서는 요 2번 함수 자리에 t를 넣었으니까 개요. 수평축을 t축으로 보는 거죠. 여기 수평축을 t축으로 바라봤을 때, 자, 여기 2번 함수의 개형을 그대로 따르죠. 됐지? 자,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극소니까, 마이너스에서 극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증가하다가, 자, 여기 딱, 여기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 다음에 K인 순간부터 해서 K 이상일 때는 A-1. 어차피 요 높이가 A-1이니까요. 여기서 X, T축 수평, 요렇게 상수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가 뭐가 된다? Y 이꼴 GT가 되겠지. 물론 수평축을 T축으로 바라봤을 때. 자, 이렇게 물론 여기 마이너스에서 뻥 뚫려야겠지. 됐지? 자,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자, 요 부분이고요. 그래프는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미분 가능하려니까 딱 문제에서 보더라도 어때요? t꼴 여기는 어차피 3차 함수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마이너스 1과 k 사이는 3차 함수의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과 k 사이는 미분 가능이고요. 따라서 k보다 큰 부분도 당연히 상수함수니까 미분 가능인데 k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해야겠지. 그치? K 부분에서 미분 가능해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거죠. K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자, 우 미분계수가 제로잖아. 그럼 좌 미분계수. 자, 요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가서 좌 미분계수도 제로가 되겠지. 따라서 자, G'T를 쓰면 이렇게 G'T는 자, 마이너스 1과 K 사이에서 자, 요 식을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12t 세제곱 더하기 12t 제곱 이렇게 되지. 다음에 아래를 식으로 쓰면 굳이 t가 여기 등호가 빠지고요. k보다 클 때는 그냥 제로다. 그래서 우미분계수 그림에서 봤을 때 우미분계수는 제로니까 제로여야 된다. k 지점에서의 좌미분계수는 자, 요 지점에 k를 대입하는 거. 12k 세제곱 플러스 12k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등식이 하나 나오지. 자, 물론 이렇게 되면 자, 12k 제곱 좌변 묶어주면 k 더하기 1 이꼴 0 나오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k가 0이 되거나 자, 또는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할 거냐? 둘 다 될까 과연? 자, k는 일단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죠.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우리가 k 지점을 지정했었기 때문에 따라서 k는 0일 수밖에 없다. 이제 판단이 서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양수 AB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미분 가능 이전에 K 지점에서 연속이 되도록 자, 연속 조건을 이제 쓰자는 것이. 됐지? 잠시만 여기 좀 씌울게요. 자, K 이꼴 제로는 찾았고요. 연속 조건 따집시다. 따라서 다시 여기 GT 함수에서 KT가 K보다 작을 때 좌극한, K에서의 좌극한 값은 3K 4제곱 더하기 4K 세제곱 마이너스 B고요. 다음 우극한 및 함수값은 바로 그냥 A 마이너스 1 되겠지. 그게 같아야 된다. T 꼴 K 지점에서의 연속성 보장받기 위한 등식이죠. 됐지? 그리고 이제 K가 제로니까 이 부분이 제로가 될 거고 이 부분이 제로가 될 거고 마이너스 B를 우변으로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따지면 이항시키면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1 나오겠네. 됐지? 따라서 선택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3, 즉 x 범위가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 자, 문제 보니까 첫 번째 x가 0 이하일 때 x제곱.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됐죠. 3 미만에서 이제 정의됐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라고 설정해 두는 게 더 좋겠죠. 자, 이렇게 fx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고요. 자, 새로운 함수 gx를 정의를 했네요. 함수 y = fx의 그래프 위에 임의 점 x, fx에서 x축 또는 y축까지의 거리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하자. 그 x 지점에서 x축 또는 y축 두 지점 사이의 두 지점까지의 거리 중에서 크지 않은 값, 작거나 같은 값을 그 함수값 gx로 두자. 자, 그때 함수 gx가 오직 한 개의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자, 양의 실수, 양수예요. 자, k의 최대값을 p분의 q, pq는 서로서의 자연수, 그때 pq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했죠. 자, 먼저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x가 양수일 때 보니까 k 곱하기, 여기 안에 보니까 x 세제곱인데, 자,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내면, 자, x, 마이너스 3. 자,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x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 3차 함수를, 자,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내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한번, 자, 먼저,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자, 오른쪽으로 잠시 가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x가 0 이하일 때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원점, 여기가 y축. 자, x가 0 이하일 때 x제곱을 따른답니다. 그럼 조금 더 엄밀하게 해볼게요. 여기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 1일 때, 자, 1을 지나죠. x제곱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4를 지나지. 그치? 자, 마이너스 2일 때 4를 지난다. 자, 요런 곡선. 자, 요런 2차 곡선. 저게 y = x제곱. 0 이하니까 0도 포함되죠. 자, 그때 자, 이렇게 합시다. x축과의 거리, y축과의 거리. 자, 만약에 그 임의의 점이 마이너스 1, 1이었으면 x축과 떨어진 거리도 1이고 y축과 떨어진 거리도 1이니까 같지. 그치? 그래서 어떤 값을 택해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4 같은 경우는 어때요? y축과의 떨어진 거리는 2가 되지. 그리고 x축과 떨어진 거리는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요점 마이너스 4에서는 정의된 gx에 의하면 요 마이너스 2인 지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그 g 마이너스 2는 뭐가 돼?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값이 되니까 요 값, 그치? y축과에 떨어진 거리 2가 될 거 아니야. 자, 그 2라는 것은 뭐다? 여기 x축 마이너스 x축의 좌표, x좌표 마이너스 2가 원점과에 떨어진 거리 이 거리와 같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되겠네. 우리가 지금 제2, 4분면에 있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같은 직선이 바로 y = 마이너스 x가 되거든. 그래서 y = 마이너스 x를 보조선으로 활용하자 이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여기 자, 이렇게 조금 과장돼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y축이 있고요. 자, 여기 x축이 있어서 여기 원점이 있었다면 좀 넓게 과장되게 이렇게 y = x제곱을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뭐가 그려진다? y =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만나는 교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만나는 교점은 자, x제곱과 마이너스 x가 같다. 즉 x제곱 플러스 x는 x 묶어내면 x 더하기 1이 되고 이꼴 제로면 x값이 0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0은 여기서 만나고요. 여기 또 다른 교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그래, 마이너스 1일 때 아까 뭐였다? y값이 1이었지.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 y = x제곱, 야, 요 점이 이미 한 점이었다면 x축과 떨어진 거리보다 y축과 떨어진 거리가
더 크지 않은 값이 되므로 그때는 gx 값이 자, 요 거리가 된다고 했지. 근데 요 거리는 애시당초 요 점의 x축에 내리 수선해봐. 즉 x 좌표와 여기 수선해버려서 원점까지 떨어진 거 요 거리거든. 요 거리거든. 됐지? 자, 그 말은 여기에 만약에 좌표가 알파였다면 알파, f 알파 요 점에서의 g 알파 값은 뭐가 돼? 그대로 알파 값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y = 마이너스 x 위의 점, 요 점이 될 거 아니야. 됐지? 됐지? 맞지? 다시 요 알파 값은 음수임에 분명한데 알파 값을 집어넣었을 때 요 거리값 나와야 돼요. 요 거리값은 바로 요 거리와 같거든. 그치? 알파, 제로와 0,0가의 거리, 요 거리와 같거든. 그 거리는 y =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요 높이와 같잖아. 따라서 그냥 y = 마이너스 x 위에 있거든. 즉, 마이너스 1,1을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모두 gx 정의에 의해서 y축과의 거리가 바로 gx 값이 되니까 y = 마이너스 x를 택하면 된다.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마이너스 1부터 해서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면 0이야. 즉 x가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인 범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임의로 요 점을 택했다면은 x축과에 떨어진 거리, y축과에 떨어진 거리, gx 정의에 의해서 요 거리, x축과에 떨어진 거리가 더 작으니까 요 거리를 함수 gx 함수로 취급하면 되잖아. 자, 그렇게 되면 만약 여기가 요 좌표가 베타였다면 여기 베타, f 베타에서 g 베타의 값은 바로 요 거리가 함수값이 되는데 요 거리는 그냥 그대로 y = x제곱 위의 함수값을 따지면 되니까 그대로 요렇게 x제곱을 타고 가면 되겠지. 이해됐나요? gx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여기 잠시만 지우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을 다시 한번 지워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y축이 있고요. 자, 여기 x축이 있을 때, 자, 여기 원점, 자, y = x제곱이 요런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 자, 원점도 포함되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될 때, 자, 어떻게 돼요? 자, 요런 직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직선을 따라 여기 y = 마이너스 x를 따라서 함수가 이루어졌다가, 자,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그때는 포물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함수. 자, 요 함수가, 자, x가 0 이하일 때 gx 함수가 바로, 자, 위에 있는 요 그래프 모양이 될 거다. 됐지? 자, 근데, 이미 x = 마이너스 1 지점에서 기하학적 그림으로 봤을 때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고 우미분계수는 어때요? x제곱을 미분하면 2x고 그때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 여기 접선 기울기 여기 마이너스 2지. 따라서 각각 존재하지만 같지 않지. 즉 x = 마이너스 1 지점에서 x가 0 이하일 때 마이너스 1 지점에서 이미 미분이 불가능하더라. 이미 한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았죠. 소위 말해서 뾰족점, 첨점이지. 됐지?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기 위해서는 x가 양수 범위에서는 모두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gx가. 됐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야. 됐나요? 자, 그리고 x가 0 이하일 때 어차피 우리가 fx가 x제곱이었는데 y = 마이너스 x와 교점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 점에서 미분 불가능했거든. 자, 이거를 학습한 다음에 이제 x가 양수인 범위에서도 한번 따져보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잠시만 내려와서요. 자, 아래로 잠시 내려와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x가 양수일 때는 뭐라고요? 자, x가 양수인 범위에서 fx는 마이너스 k의 x제곱의 x 마이너스 3. x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정의된 gx 함수가 모두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 자, 그렇게 되기 위한 양수 k 최대값을 구해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자, x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봅시다. 자, 먼저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x축에 대해서 자, 원점 그리고 0 그리고 3을 x절편으로 가지고 k가 양수니까 최고 장개수가 음수가 되니까 자, 요런 개형이 될 거지. 그리고 0을 접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0을 접하고요. 자,
자, 0을 접하고 다음 위로 올라가서 자, 이렇게 3을 스쳐 지나가는 요 함수가 되겠지. 자, x가 양수니까 0 포함 안 되죠. 자, 그래서 요런 개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양수일 때 fx가 되겠죠. 양수일 때 y 꼴 fx 개형이 될 것이다. 됐지? 자, 그 상태에서, 자, gx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1사분면에서 이제 y 꼴 x를 보조 직선으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fx가 양수에서 요 k 값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여기서, 자, 요렇게 치고 올라갈지, 요렇게 더 아래로 내려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를 첫 번째 그래프, 요걸 두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로 본다면, 어차피 K가 양수니까, 요때 K값, 요때 K값, 요걸 K1, 뭐, K2, 요때를 K3라고 하면 어떤 게 더 크죠? K1이 더 크고, K2가 더 크고, K3보다 K2가 더 크죠. 물론 모두 양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됐지? 자, 이후로 K를 구분하기 위해서 K1, K2, K3를 한 거예요. 자, 1번처럼 극대값이 더 위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 더 중간, 가장 아래에 있을 때. 비교를 하자면 K가 양수니까 자, 위에 있는 1번 그래프가 K 값이 제일 큰 양수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따져줄 수가 있죠. 됐지? 자, 그리고 보조가 되는 거는 이제 Y = X가 될 것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했고, 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 X축에 대해서, 자, 여기 3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0,0을 지나면서, 자, 자, 여기 Y 꼴 X가 있었어요. 자, 요 그래프 위는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같죠. 모두 같으니까, 어때? 여기 Y축이 있을 때, 요 점, Y 꼴 X 위에 있는 점은 X축과의 거리, Y축과의 거리가 모두 같은 기준이 되는 보조선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만약에, 자, fx, 양수일 때 fx가 3차함수가 요렇게 치고 올라가서 만나고 극대를 가지고 요렇게 내려왔다고 칩시다. 극단적으로, 그치? 극대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교점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겼다 칩시다. 자, 그러면 어때요? 아까 x가 0 이하일 때 그 y 꼴 마이너스 x와 보조선과 만나는 교점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뾰족점이 생겨서 gx 함수가 뾰족점이 생겨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교점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인데 이미 음수 부분에서 미분 불가능점이 하나 생겼거든. 마이너스 1지점에서. 따라서 양수에서는 모든 양수 실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거든. 따라서 교점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다. 즉,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안전한 방법으로 자, 요렇게 잠시만요. 지금 요렇게 돼야겠지. 여기가 3이고요. 자, 요렇게 되거나 또는 언제까지 최대값을 물어본 걸로 봐서는 어디까지 이렇게 가서 접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됐지? 자, 이렇게 안전하게 y = x가 만나지 않아도 되고요. 최대한 어디 접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면 1번일 때 k 값이 더 큰 값이거든. 그래서 k 최대값을 물어본 거야.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최대값은 접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따라서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가서 여기서 접하고 극대인 지점을 지나서 내려와서 3인 지점을 x절편으로 갖게 되는 거지. 됐지? 자, 요 상황일 때가 뭐가 된다? k가 최대값이 되면서 양수인 지점에서 미분 모두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참고로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될 때는 모두 y = x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gx 그래프를 그리자면 모두 예를 들어서 자, 요 점을 체크를 하면 요 점에 만약에 여기가 감마였고 여기가 감마, f 감마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g 감마를 생각하면 자, 이렇게 보조선을 내리면 어째요? 여기서 만났을 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은데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거리를 따져야 되거든. 따라서 요 거리가 더 짧잖아. 그래서 요 거리를 택해는 g 감마는 요 거리가 되는 거지. 그치? g 감마는 요 거리가 되니까 요 거리는 어디서 왔다? 자, 요 거리지. 자, 요 거리니까 y = x 위에 있지 않고 요 값은 그대로 g 감마가 f 감마와 같이 따라서 요 그래프를 따라서 가면 될 것이다 말이야. 요 그래프를 따라서 가면 되겠지. 자, 그리고 0에서 우미분계수는 0이고요. 아까 x가 0 이하일 때 y = x 제곱으로 따라가니까 좌미분계수도 제로죠.
즉 x 이퀄 0일 때 미분 계수가 제로로서 존재한단 말이야. 따라서 문제에 만족하더라 이 말이야. 그렇지? 자, 이렇게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접할 때 뭐가 된다? k가 최대니까 그때 k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접하게 되면 자, 접할 때 요 x 값을 그냥 알파라고 둘 수 있겠지. 알파라고 한번 더 봅시다. 자, 알파라고 두면 요 접점에서 y 이퀄 x와 여기 y 이퀄 fx 그 식이 여기 있죠. 3차식. 그걸 봤을 때 y 알파일 때 y 값 같고 자 y 값 같고 그 말은 f 알파 이퀄 y 이퀄 x에 알파 집어넣으니까 알파 같고 두 번째는 f 프라임 알파 접점 알파인 x가 알파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y 이퀄 x의 기울기 1과 같다. 자, 요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풀면 되겠지. 두 개의 등식을. 자, 먼저 첫 번째 식 보니까 마이너스 k의 알파 제곱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값이 알파와 같다. 자, 두 번째 식. 자, 위에 거 미분할까요? 자, 미분하면 자, 그냥 요 식으로 미분할까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k는 그대로 있고요. 자, 6x 마이너스 3x 제곱에 알파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f 프라임 알파니까 k에 자 6알파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이 1과 같다. 자,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 자, 요 두 등식으로 풀면 될 것이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집중해 볼까요? 여기 보니까 알파가 반드시 양수이면은 분명하거든. 그치? 따라서 자, 첫 번째 등식에서 알파로 나누어 줍시다. 됐나요? 나누어줬죠. 자, 나누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자, 위의 식에서 자, 첫 번째 위의 식에서 자, k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두 번째 식에서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면 여전히 이꼴 자, 6알파 마이너스 3알파 제곱분의 1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알파 묶어낼 수 있지. 알파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6 마이너스 3알파 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요 식하고 요 식이 같다라고 두면 분자가 1로서 같으니까 분모끼리 같다. 즉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이꼴 알파 자 6 마이너스 3 알파와 같다 이러겠지. 알파가 0이 아니므로 알파로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이 6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좌변 이항식이면 2 알파가 되고요. 3 우변으로 이항식이니까 3이 되지. 자, 따라서 접점의 x좌표 알파 값이 2분의 3이 나오네요. 자, 우리가 구할 값은 접할 때 최대인 k 값이지. 따라서 다시 이제 위에 첫 번째 식 또는 두 번째 식의 알파 자리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될 것이다. 우리 그냥 첫 번째 식에 대입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k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자 2분의 3 마이너스 3이 알파 값 2분의 알파를 소거시켰으니까 자 1 되겠지. 알파를 약분했으니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요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3 빼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6 빼기 3이니까 2분의 3 여기 2분의 3 있으니까 4분의 9k가 1입니다. 따라서 k 값은 9분의 4가 되겠죠. 자 9분의 4는 기하분수이므로 자 p가 9가 되고 q가 4가 되겠지.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13이 최종적인 정답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원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f'2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 조건 fx-2x-2의 절대값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나 조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0 이상이다. 자, 먼저 fx가 여기 3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해봤자 요 절대값 아닌 전체가 3차 함수겠죠. 자, 그리고 절대값 씌워줬으니까 저희 3차 함계수가 1이 fx의 3차 함계수 1과 같으므로 최고차 함계수가 1이면서 요 전체 절대값 아니 3차 함수가 될 거다. 자, 근데 절대값 씌웠을 때, 즉 x축 아래를 x축 위로 접어 올렸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말은 어떤 개형이 될지를 예상할 수가 있죠. 즉
3차 함수면서 제곱차항 계수가 양수면 요렇게 되거나 가다가 중간에 여기 잠시 쉬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인 점이 있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단조 증가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자, 첫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는 x축이 어디에 존재하든 여기 존재하든 여기 존재하든 자, 여기에 존재하든 뭐 여기에 존재하든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든 무조건 뾰족한 점, 즉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 있었다면 자 이렇게 되어서 첨점이 여기 생기죠. 다음 자 x축이 여기 있었다면 자 이렇게 돼서 첨점이 여기 생기고요. 자 이 서로 다른 세실근 이렇게 x축이 지나가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서 첨점이 무려 세 군데나 생기고 자 두 가지는 대칭적으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경우도 여기 대칭인 점, 점대칭인 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지점이라서 어디에 x축이 존재하든 이렇게 첨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미분 불가능하다. 즉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고요. 자 여기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x축이 만약에 여기에 생긴다면 여기 첨점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기지만 단 한 군데 여기 점대칭인 점 즉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인 지점에 x축이 지나간다면 자 꺾어 올려서 절대값 함수를 했을 때 자 이 지점에서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모두 제로로서 존재하죠. 됐지? 자 따라서 요런 개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됩시다. 여기 x축에 대해서 자 요렇게 소위 말해서 여기서 삼중근을 가져야 된다. 여기 요 지점을 알파라고 둘까요? 그래서 요 함수가 바로 뭐다? y 이꼴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 함수 절대값 씌웠을 때 요런 모양이 되겠지. 됐지? 자, 그 말은 따라서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3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 1을 받아들이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등식을 잡을 수 있죠. 자, 따라서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자, 이렇게 fx를 잡을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다 이 말이야. 자, 다음 나와주고 보면 자 이제 부호에 관련돼 있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뭐죠? x 더하기 1의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 x축에 대해서 개형을 그리면 자, 위가 위로 이제 기울기 양수인 부분이고 x 절편이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여기 이제 x 더하기 1 함수 1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음수, 마이너스 1일 때 제로,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 되잖아. 자 따라서 자 fx로 곱해서 0 이상이 되려면 자 아래에다가 이제 fx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할 수 있지. 그치? 자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가 x 이꼴 마이너스 1 지점이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음수 곱해서 양수 0 이상이 되려면 여기에 양수가 되어야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 더하기 1이 양수니까 여기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겠지. 여기는 음수가 되겠지. 죄송합니다. 여기 음수가 돼야지 음수가 곱해서 양수가 되겠지.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1인 지점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물론 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 0이어도 되고 양수여도 상관없죠. 그치? 나 조건을 만족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파악해 나갈 거냐라고 생각했더니 아까 앞에서 가하 조건에 의해서 자, 요 함수식 절대값 씌우기 전에 요 함수식 가하 조건에서 이게 삼중근을 가지는 모양이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변곡점 개념이 없지만 3차 함수이기만 하면 두 번 미분해서 그 값이 제로를 만족하는 x 지점이 바로 변곡점, 위로 볼록이었다 아래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일 때의 그 대칭점이 되거든. 따라서 이제 여기 fx를 보고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3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더하기 2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6의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거든. 자, 그 값이 제로가 된다는 말은 바로 x 값이 알파인 지점이 변곡점이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요 그래프에서의 변곡점 위치나 요 fx의 변곡점 위치나 그 x 지점은 변화가 없더라는 거지. 즉 1차식을 여기서 빼줘도 1차식을 더하거나 빼줘도 변곡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 x-1에 대해서 fx는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 x축이 있었다면 자 요렇게 삼중근 요렇게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이야. 따라서 요 지점이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뭐다? 알파가 되어야 된다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됐지? 자 따라서 fx가 이제 완성되었단 말이야. 됐나요? fx가 이제 완성되었죠. 자 fx는 뭐라고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되겠지. 됐죠?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2에서의 미분계수는 자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는 자 요 세제곱이 미분하면 3배의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속미분 x 더하기 1을 미분해봐야 1이니까 곱하나 마나 플러스 자 요 부분 미분하니까 2가 되겠지. 자, 따라서 f 프라임 2의 값은 3 곱하기 자 3의 제곱 자 9가 되고 더하기 2가 되니까 27 더하기 2에서 2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자 29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4차함수 fx가 자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10 완벽하게 줬죠. 이 4차함수 fx하고요 자연수 k에 대하여 자 방정식을 줬네요. fx 마이너스 k 제곱의 절대값 이꼴 8k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k에 대한 함수 gk라고 하자. 이때 gk가 4, 즉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를 만족하는 2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죠. 됐지?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방정식 풀면 이렇게 되겠네. 자, fx 이꼴 자 마이너스 k 제곱이 자 k가 자연수니까 이거 양수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8k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은 자 fx 이꼴 k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k 두 개의 방정식의 합집합으로 표현되겠지. 하나는 fx 이꼴 k 제곱 더하기 8k고 하나는 또는 fx 이꼴 k 제곱 마이너스 8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y 이꼴 fx의 그래프와 자 y 이꼴 k 제곱 더하기 8k 또는 y 이꼴 k 제곱 마이너스 8k라는 상수함수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주어진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같겠죠.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같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근이 4개를 만족하는 그러한 k값 1부터 20개 20개 중에서 몇 개인지 골라봐라. 자 조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럼 먼저 자 요 방정식 요 방정식에서 자 y 이꼴 fx에 대해서 먼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왜? fx가 완벽하게 주어졌으니까. 자 f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자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8x 될 거 아니야. 따라서 4x로 한번 묶어주면 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요. 자 여기 소괄호 속에 2차식을 자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겠지. 즉 f 프라임 x는 4x 곱하기 x 더하기 1 자 x 빼기 2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따라서 오른쪽으로 잠시만 가서요. 자 f 프라임 x의 부호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x 절편이 자 여기 제로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제로 그리고 여기 2 자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최고차항계수 사로서 양수 자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따라서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제로인 상태 자 여기가 자 2인 상태. 자 여기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우리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f 마이너스 1 조사할게요. 자 f 마이너스 1 계속 조사하니까 1 더하기 3분의 4 그다음에 마이너스 4 더하기 10 하니까 얼마죠? 10에다가 4를 빼니까 6이고 자 7에다가 3분의 4를 더하니까 3분의 25가 되겠지. 그치? 다음 F0 즉 상수항이 얼마지?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F2에서의 함수값은 자 16 마이너스 3분의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4 16 그 다음에 더하기 10 여기 16 마이너스 16 소거되니까 자 3분의 30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감소하다가 다음에 증가하다가 그때 감소해서 쭉 내려와서 자 요렇게 그려지는 게 자 여기 좀 지울까요? 자 f 프라임 x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요런 개형을 가지는 게 fx거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자 요런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이 3분의 25가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0에서의 함수가 극대값이 10이 된다고 했고요. 자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게 fx 개형이 될 것이다. 됐지? 자 이제 좀 복잡하니까 잠시만 좀 치우고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 여기 요 방정식에서 자, 우리 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k가 자,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자, k가 1일 때 자, 오른쪽에 쓸까요? 자, k 제곱 더하기 8k 하고요. 여기 k 제곱 마이너스 8k 값을 먼저 구하면 자, k가 1이면 자,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8 하니까 여기가 9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7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y 꼴 fx는 그려져 있고요. 자, y 꼴 9, y 꼴 9, y 꼴 9, 10보다 아래 있으니까 여기서 교점 4개가 생기지. 다음 y 꼴 마이너스 7 하니까 교점이 없잖아. 따라서 여기서 gk 값을 넣었을까요? 자, gk 값을 씁시다. 여기다가 gk 값을 여기다가 씁시다.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gk 값은 0 더하기 4에서 4개. 그치? 됐고요. 자, 두 번째 k가 2일 때 한번 봅시다. k가 2면 자, 4 플러스 마이너스 16. 따라서 k제곱 플러스 8k 부분 여기가 20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다음에 gk를 조사합시다. 먼저 y꼴 20, y꼴 20은 이렇게 꺼지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저 두 개를 갖고요. 그다음에 y꼴 마이너스 11은 하나도 없죠. 교점이. 따라서 이는 gk가 2가 될 거고요. 그치? g2의 값은 2가 된다 이 말이지. 다음 이제 k가 3일 때, 자 먼저 k제곱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8k, 자 9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4니까 플러스 8k는 33이 되고요. 9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15가 될 거 아니야. 됐지? 여기 33. 여기 20이었고요. 자, 따라서 33은 내가 요렇게 되니까 서로 두 개의 다른 실근이 생기고요. 마이너스 15는 여전히 0개지. 따라서 이게 두 개가 될 것이다. 됐지? 다음에 4일 때 1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2가 되므로 여기가 더하면 48이 되고요. 자, 빼면 여기 마이너스 16 될 거 아니야. 따라서 48일 때 근이 두 개가 생기고요. 마이너스 16 여전히 제로 2가 되겠지. 다음 k가 5일 때 봅시다. 자 2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0. 자 더해주니까 플러스 8k는 여기 65가 되고요. 마이너스 8k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마이너스 15는 여기 제로가 되겠지. 그 다음에 65는 역시 두 개가 되니까 여기는 gk, g5의 값은 2가 될 것이다. 자 다음 자 k가 6일 때 봅시다. 6일 때는 3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8이니까 플러스 8k일 때는 84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8k일 때는 마이너스 12가 되죠. 마이너스 12일 때는 교점이 없으니까 0이고요. 84일 때는 두 개가 생기므로 gk, 즉 g6의 값은 2가 될 것이다. 그렇지?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한번 해봅시다. k가 7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49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6이니까 플러스 8k는 105가 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8k는 49 빼기 56이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7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일 때 여전히 0개고요. 자, y 105와 교점은 2개니까 g7의 값도 2가 될 것이다. 다음 자 8일 때 한번 봅시다. 자 8일 때 보니까 88 6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4니까 여기가 제로가 되고요. 여기는 128이 되겠지. 자 한번 보니까 y꼴 제로. 자 y꼴 제로는 자 요렇게 y꼴 제로가 생기니까 여기에 y꼴 제로가 되거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고요. 다음에 128은 어차피 요런 꼴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따라서 두 개 더하기 두 개에서 g8의 값이 드디어 4개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K가 이제 9일 때 봅시다.
자, 8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72. 자, 합을 먼저 구해보면 153이 될 거고요. 81에다 72를 빼니까 9가 되겠지. y꼴 9부터 볼까요? 자, y꼴 9는 10보다 아래 요렇게 y꼴 9가 있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있지. 그 다음에 y꼴 153은 2개지. 따라서 g9의 값은 2 더하기 4에서 6이 될 것이다. 자, 다음 k가 11 때 봅시다. 10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80이 되니까 180이고 여기는 20이 되겠네. 됐지? 따라서 y꼴 20일 때 서로 다른 두 식은 2개 생기고요. y꼴 180일 때 당연히 2개가 생기지. 됐지? 따라서 총 4개가 생기겠더라. g 10의 값은 4. 자, 그 다음, 자, 11 한번 봅시다. 플러스 8K. 자, 121에다가 88을 더해주고 빼주겠지. 더해주면, 자, 여기 209가 되고요. 자, 빼주면 얼마냐? 보자. 21에다가 11을 더하니까 33이 되겠지. 그치? 자, 따라서, 먼저 주어진 y꼴 fx, y꼴 33은, 자, 여기에 y꼴 33이 있다 치시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고요. y꼴 209는 한참 위에 이렇게 y꼴 209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다른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갖잖아. 그치? 따라서 2개 더하기 2개에서 4개가 될 것이고. 자, 계속해서 12, 13, 14 해서 20까지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k제곱 더하기 8k 자리도 마찬가지 k제곱 마이너스 8k. 자, 분명히 k제곱 더하기 8k가 더 큰 것이면 사실인데 더 작은 값 k제곱 마이너스 8k 자리가 자 11부터 20까지 대입하지 않더라도 유추해 보니까 10보다는 크거든. 극대값이 10이니까 10보다 크다는 말은 자 요렇게 2개가 생기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생길 거거든. 따라서 모조리 모두 4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따라서 QK 값이 4가 되는 게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이제 카운트 해볼까요? 여기 지금 10부터 해서 20까지 총 몇 개? 11개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모두 4를 만족하고요. 다음에 1부터 9까지는 자 K가 1일 때 4를 만족하고 8일 때 만족해서 2가지가 되어 있지. 그래서 11에다가 2를 더해서 총 13개가 정답이 되겠죠. 자, 따라서 선택지 2번 정답 되겠습니다.